자, 여러분 학교 선생님 나름대로 다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자, 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거야. 자, 잘 들어. 우리나라 교과서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결국에는 교육과정이나 공문서를 바탕으로 시험을 내야 돼요. 그럼 교육과정에서는 문학에서 다룰 내용을 이렇게 적어놨어. 내용과 표현과 형식이야. 자, 예를 들면, 내용이라는 거.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 지금 문학작품, 황진이 시조가 나왔으니까, 황진이가 여기서 어떤 주제, 어떤 감정을 담고 있냐, 이런 게 내용이야, 얘들아. 자, 그럼 어떤 표현법을 썼냐? 구비구비 서리서리 같은 음성 상징어를 썼어.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여기 예시를 적어볼게. 자, 그런데 그거를 반향계인가? 아이유인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노래로 표현한 게 아니라 뭐로 표현했으니? 시조로 표현했어. 그럼 시조라는 형식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신 대비로는 요 디테일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럼 머릿속으로 빵 하고 다 떠올라야 돼. 이해됐어? 45자를 외울 필요는 없으나 이 시조라는 게 어떤 형식적 특징을 갖고 있다, 어떤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건 당연히 읽으셔야 돼. 자, 두 번째, 학교 선생님 필기가 있을 거예요. 필기 내용도 다 떠오르셔야 돼. 자, 그럼 다시 올라올게. 자, 일단 크게 세 가지야. 그럼 이 크게 세 가지를 학교 선생님은 나름대로 재구성을 해주셨어. 1번이 뭐니? 자, 이거 필기하신 분들아, 1번이 뭐야? 학교 선생님 여러분 작품을 읽어 나갈 때 어떻게 읽으라 그랬어? 1번이 뭐야? 자, 머릿속으로 안 떠오르는 게 문제라는 거야. 개념책이 안 잡혀 있는 게 문제라는 거야. 자, 30초 동안 눈을 감고 황진이 시조를 배웠던 걸 머릿속으로 다 상기를 하세요. 자, 손이 바빠야 입력이 됩니다. 지금 받으신 프린트 보고 계시면 안 되고요. 뒷장 보시면은 백지 있을 거야. 백지에다가 필기하시는 거야. 자, 국어 노트 좀 가지고 좀 다니세요. 제발 좀. 그런 잔소리하게 만들지 말고. 자, 일단 학교 선생님께서 이런 거를 세팅을 해주셨는데, 자,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이건 제 생각이야. 일단 첫 번째는 이거는 외우셔야 돼. 왜냐면 학교 선생님이, 자, 우리 문학작품을 읽어 나갈 때 어떤 요소를 읽어야 되죠? 해가지고 오디션 다 구성을 하실 수도 있어. 내신이니까. 네, 여러분,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하셔야 돼. 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처리한다 그럴 때는 그냥 처리하는 게 아니야. 항상 논리 구조 속에서 처리해야 돼. 그럼 그 논리 구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이미 만들어서 먹는 건데, 이 국어라는 과목이 역사도 짧고 연구도 덜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자의 만들어 놓은 것도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건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얘기고요. 10년 전부터 딱 틀이 정해져 있어. 대표적으로 100년 전에 활동한 학자 중에 소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뭘 만들었냐? 필기 다 해라. 시의 소통 구조라는 걸 만들어요. 정확하게는 텍스트, 작품의 소통 구조라는 걸 만들어. 자, 그러면 이 작품의 소통 구조가 논리 구조예요. 자, 그럼 봐. 일단 순서대로 생각을 해보자. 글이라는 걸 누가 썼니? 작가가 썼죠. 우리는 지금 시를 배우고 있으니까 시인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작가는 글을 썼어. 텍스트를 썼어. 그럼 텍스트를 받는 건 당연히 독자겠죠. 됐어? 자, 그러면 우리는 작가가 누구, 독자가 누군지 못 봐. 우린 그냥 뭐 보고 있는 거야? 문학 작품 보고 있는 거야. 그 문학 작품을 작품이라고도 하지만은 텍스트라고도 해요. 전공 용어로. 자, 그러면 이 텍스트 안에서만 놓고 보는 요 관점은 일단 검정색 글씨라는 가장 객관적 정보에 기준하잖아. 그러면 봐. 작품 내부만 들여다보니까 이걸 내재적 관점이라고 그러는 거고, 작가의 상황, 독자의 상황, 상대적인 상황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야. 자, 반면에 이 나머지들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보면 당연히 뭐라고 하겠습니까? 중학교 때 배워다시피 외재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상대론이라고 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대응 싸움을 외우시는 거야. 내재냐, 외재냐, 절대냐, 상대냐. 여기까지 되셨죠? 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가 기본이야. 자, 그럼 봐. 시인이 뭐 했어? 표현했죠. 그래서 작가 입장에서 시인 입장에 보는 걸 표현론이라고 하는 거고, 또 시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정해지게 되니까 시인론이라고 돼요. 또는 작가론이라고 돼요. 자, 그럼 작가는요, 작품 안에서 나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정철의 감동결국 보면은 정철 아저씨는 당연히 남자잖아. 그런데 맨날 여자처럼 얘기를 하잖아. 왜 그랬겠어? 자, 그게 효과가 더 컸기 때문이야. 그럼 작가 속에서, 작품 안에서는 누가 보이는 거냐? 작가의 대신에 뭐가 보여? 첫 번째, 화자가 보여. 독자의 대신에 누가 보여? 두 번째, 청자가 보여. 그리고 화자가 청자한테 뭘 전한다? 언어 메시지를 전한다. 그리고 그걸 전달하는 뭐가 있다? 상황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우리가 문법에서 뭐라고? 담화 요소라고 한다. 이 담화 요소 때문에 문법이라는 단어, 과목명이 언어로 바뀐 거야. 그리고 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논리 구조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해주세요. 그래서 이틀로 읽는다라고 배우셨을 거고, 독자 입장에 보면 당연히 수용론이고 효용론이야. 현실의 반영이라고 봤다면 모방론이야. 당연히 반영.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신 거야, 학교 선생님께서. 첫 번째. 됐니? 그럼 학교 선생님께서는 여기서, 자, 봐.
학교 선생님 필기를 보니까 이 요소들 중에, 이 논리 기호들 중에 어디에 집중하셨니? 어디에 집중하셨어요? 좀 더 정확하게 좁혀야 되라. 정확하게. 정확하게. 응? 됐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께서는 화자라고 하신 거야. 주어 잡으라는 거야. 누가 말하는지 잡으라는 거야. 이해되셨어? 자, 요런 걸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가 보이니? 두 번째는 뭐가 보여? 배운 걸 써먹어야 된다니까. 봐.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강조한 거는 논리 구조고 네 가지 기호야. 뇌를 써야 되더라. 네 가지 구조야. 화자, 청자, 언어, 상황이야. 그럼 1번 화자라는 요소가 나왔고 4번 상황이라는 요소가 나오셨으면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읽어내셔야지. 이해되셨어? 생각이란 걸 하고 해야 돼. 제발. 이제부터는 생각이 싸움이야. 자, 이번에 이제 빡세게 간다. 우린 여유가 없어. 여러분 스스로 우리 2차례 모의고사를 쳐봤고요. 2차례 모의고사 결과 큰일 났다. 야. 벌써 다음 주 5개월날 큰일 났고 한 달 뒤에 큰일 났어. 괜찮아. 왜? 만들어 놓을 거니까. 빡세게 하세요. 그냥 여기 온 이유 여러분은 그냥 선택 여지가 없어. 그냥 하시면 돼. 자, 필기하세요. 순위로 봐야 돼. 여러분이 필기를 제발 좀 똑바로 해오시고요. 필기 한 번은 안 끝난다. 필기는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학교 수업 필기했죠? 오늘 한 번 더 복습이야. 자, 그리고 이걸 프린트했지. 니네 학교 교재나 니네 프린트에서 다시 한 번 복습이야. 내신 전에 한 번 더 복습할 거야. 문제 풀면 또 복습할 거야. 이래야 최소 니네 학교는 3등급이야. 니네 학교는 5번 복습하면 3등급이야. 10번 해야 1등급이야. 자, 그럼 계속 볼게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학교 내신 필기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돼 있고 자, 얘는 봐, 얘들아. 내용 표현 형식 중에 당연히 뭐겠어? 내용이야. 됐죠? 내용 요소들을 가지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준 거야. 두 번째, 형식적인 요소. 시조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할게요. 됐어? 형식적인 요소는 동의어가 뭐냐면 갈래야. 장르야.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어떤 장르로 얘를 분류했고 강조를 하셨죠? 다가오지. 기녀시조야, 기녀시조. 자, 그래서 시조도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야. 그 여러 가지 시조들 중에 일단 첫 번째 크게 두 가지 시조가 있어요. 무슨 시조와 무슨 시조? 정형시조와 사설시조. 자, 그럼 잠깐 이 배경을 잘 뽑아야 돼. 첫 번째입니다. 이 시조라는 게 어디서 시작을 했냐는 거야. 첫 번째 항상 다 유래와 기원이야. 그냥 생각하지 말고 정보라는 건 여러분 어떤 해시태그를 매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배우셨을 겁니다. 그럼 유래와 기원의 생각을 해보잖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서정 장르가 뭐지? 고대 국가부터 시작이잖아. 고대 가요부터 시작이야. 이해됐어? 그럼 고대 가요부터 흔적이 나타나는데 고대 가요부터의 흔적, 그 다음에 뭐니? 향찰로 쓰여진 향가지. 흔적이 있더라는 거야. 특히 어디에 향가에. 몇 구체? 19채. 19채 향가에 뭐? 낙구. 그 낙구가 감탄사야. 그럼 그 감탄사가 어디 나타나더라? 시조에 종장 첫 3음절로 나타나더라. 원래는 얘도 뭐였어? 감탄사였다가 나중에는 감탄사가 아닌 애들도 들어오기 시작을 하지만 아무리 사설시조로 가더라도 이 3음절은 꼭 찍힌다. 당연히 물어보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출제 꼭지야. 어디서 왔다? 얘는 향가의 낙구의 흔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실 거야. 그게 뭐라고? 종장의 첫 3음절이라고. 원래는 뭐였다고? 감탄사였지만 껴서 모두 나올 거라고. 됐죠? 자, 그 유래나 기원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몇 단 구성? 3단 구성이래요. 자, 이 흔적을 다 보는 건데 계속 향가랑 구분을 해볼게요. 자, 19채 향가도 몇 단 구성이었니? 3단 구성이야. 어떻게 3단이야? 4줄, 4줄, 2줄이야. 손이 바쁘면 안 힘들다, 얘들아. 운동선수들이 그 힘든 운동 어떻게 하는 줄 아니? 그냥 하는 거야. 너희도 그냥 하셔야 돼. 너희는 공부선수니까. 4줄, 4줄, 2줄이야. 됐어, 여기까지? 얘도 3단 구성이고, 자, 그럼 시조는 이게 어떻게 왔겠어? 초장, 중장, 종장으로 왔다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당연한 얘기인데요. 처음에 시작이잖아. 그거를 한자어로 하면 뭐라고 하는 거야? 기. 두 번째, 전개를 해야지. 서술한다, 서. 결론 지어줘야죠. 결. 그래, 기서결 3단 구성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초장, 중장, 종장, 3단 구성까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은 모르셨겠지만, 전부 다 노래였습니다. 원래는 악보가 있었어요. 정간보라는. 그 노래였기 때문에 그 노래적인 요소를 보려면 무조건 글자 수 같은 걸 맞춰주셨어야 돼. 즉 뭐가 있었어야 돼? 반돌이 있었어야만 리듬이 생겨난다요. 자, 그럼 봐. 글자 수 반복. 몇 글자 반복되니? 자, 따라오세요. 3글자 동짓달에 기나긴 밤을. 5글자, 3글자, 4글자. 선생님 3, 5, 3, 4인데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고. 여긴 또 2, 4, 4, 4지. 어른님 오신 날 3, 3, 4, 4, 3이지. 얼추 3, 4조나 4, 4조 반복이야.
3, 4, 4, 4 또는 왜 글씨를 이렇게 반복을 했냐?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리듬 만들려고요. 됐니? 다시 한번 얘기한다. 고전은 뭐였다고? 100% 노래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 나오면 그냥 무조건 맞는 선지야. 아시겠죠? 필기 다 정리하시고 다 내신 출제 포인트고 서술형 나올 수도 있고 객관식 나왔을 때 즉각적인 판단 되시려면 손이 바빠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시겠어? 제발 좀 필기하세요. 필기야 아니더라. 자, 네 번째 출제 포인트야. 저 따라오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필기하셨던 여기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셨던 내용을 쭉 한번 떠올려봐. 기녀시조의 특징은 뭐라고 설명하셨을까? 아, 벌써 틀리는 거야. 이게 틀리는 거라니. 이게 서술형 문제얘들아. 기녀시조의 특성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뭐라고 할 건데? 개소리 해놓겠지. 기녀가 쓴 시조임. 1점, 씨발. 그래놓고 이제 틀려놓고, 아, 씨발, 문제가 이상해. 이걸 어떻게 해요? 이게 개소리 한다니까? 아니, 뻔히 여기에 필기 열심히 해온 애가 있잖아. 얘는 뭐 했는데? 똑같은 수업 안 들었냐? 뭐 얘는 뭐 해운대고 안 다니고, 뭐 서울대 다니는 거 아니잖아. 같은 해운대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한다. 필기 똑바로 해요. 두 번째, 복수 정리하세요. 세 번째, 안 됐어. 내가 정리해 줄 건데 어차피 무임승차자는 걸러진다. 무임승차 할 생각하지 마.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럼 학교 선생님께서는 얘를 어떻게 구분하셨냐면 4대부 시조와 구분하셨어. 비교 대조 포인트 잡은 거야. 뭐라고? 4대부 시조와. 자, 그럼 4대부 시조와 기녀시조의 특징과 대조 차이점 뭐냐? 둘 다 어차피 시조잖아. 시조잖아. 자, 그러면 뇌가 있으면 이건 능지 질문이다. 공통점은 뭐야? 시조야. 45자 내외고요. 3, 4조, 4, 4조예요. 이해됐어? 여기선 변별이 안 돼. 그럼 뭐겠어? 4대부와 기녀라는 차이가 있는 거야. 4대부라는 기녀라는 차이가 뭘까? 자, 여러분 필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 선생님께서 통일과 나갈 때 첫 번째, 화자에 주목을 해라. 두 번째, 제목에 주목을 해라. 요런 얘기를 하셨고 한고고라고 하셨어. 한고고라고 하셨고 하나 더 있었는데? 대학교가 있었는데? 대학교 맞지? 대학교 맞냐? 대학교가 뭐였는데? 아, 빨리, 씨발. 빨리, 대학교 뭐였어? 대학교는 시대적 배경의 대학교였대요. 뭔 소리야? 철학이었대요. 종교였대요. 선생님께 나름대로 만드신 건데, 예, 열심히, 예, 존경하고요. 자, 여러분 선생님께서 이제 첫 번째 줬어. 여기는 첫 번째 꼭지, 화자에 주목하라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요런 거 같아요. 현실 반영론 같은 거. 두 번째 꼭지. 시대적 배경을 읽어라. 두 번째. 철학을 읽어라. 철학. 대학. 철학을 읽어라. 세 번째. 종교를 읽어라. 아, 왜냐면 어떤 선생님들은 세 가지 요소 이런 거를 서술형으로 내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안 외우니까 뒤집어요. 그래서 알아서 외우시고 이거는. 됐니? 자,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자, 어차피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어차피 똑같은 내용인데 학교 선생님이 특별하게 따로 정리하신 것 뿐이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이고 바로 이 장면이야. 자, 이 장면을 좀 더 이론적으로 뽑아볼게. 이 장면을 좀 더 이론적으로 뽑아보면요. 우리 고1 문학의 목표가 있어. 자아정체성 형성이야. 자, 그럼 자아정체성 형성은 어떤 관계에서 벌어지느냐? 내가 있겠죠? 누구도 있니? 남도 있어. 여기까지 됐어? 나와 남의 관계에서 뭔가 생겨나. 여자친구 있어요? 있어요. 여자친구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어요? 당연히 한 명 있겠지. 뭐, 당연한 거로 얘기해. 혹시 한승이별인가요? 혹시 한승연애인가요? 혹시 북극곰이신가요? 자, 그럼 봐. 왜? 얘가 연애를 하고 말고 누가 관심 있겠어요? 누가? 하지만 북극곰의 연애는 누구나 관심이 있고 결론은 북극곰이 부럽다가 된 거잖아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 북극곰은 유준열이고 그걸 꼭 실명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한소희, 해리까지만 얘기하면 다 알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봐봐. 벌써 재밌네? 한승연이 아니에요. 강아지 칼 들고 있어요. 봐. 벌써 이 사람들은 지금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뭐가 생겼고 이 사람들 세 명의 문제인데 왜 나까지 나서서 떠들고 있냐는 거야. 자, 이거라고 이제. 자, 보세요. 한서희가 조선시대의 황진이었다면 알게 뭐야. 그 얘기야. 우리가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냐. 한 공간 속에 살기 때문이야. 왜 문제가 되냐. 같은 시간대에 살기 때문이야. 자아라는 건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네 가지 요소야. 첫 번째, 내가 있고요. 남이 있고요. 시간적, 공간적 배경에 의해서 나라는 자아는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거야? 자, 환승연애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뭐라고요? 환승연애 정확하게 내가 얘기할게. 부러운 거야. 그럼 봐, 얘들아. 나는 부럽다는데 얘는 나쁜 거래. 아직 이제 순수하고 착한 거죠?
아니면 이제 내가 물정을 모르는 거지. 어쨌든 나는 부러워요. 자, 그럼 봐. 이게 봐. 시대적 배경이나 철학이나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이건데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종교라는 거는 믿음 체계야. 자, 그럼 그 믿음 체계 누가 만들었냐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야. 이게 대표적으로 뭐였다? 유교였다, 불교였다야. 자, 잘 들어. 유발 하라의 사피엔스를 보면은 심지어 민주주의도 종교라고 해요. 자본주의도 종교라고 해요. 즉 무슨 얘기야? 추상적이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데 우리가 존재하다고 믿는 모든 것들을 종교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니? 그 시절 사람들이 왕을 본 적은 있을까? 없어. 근데 왕한테 충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더라. 그게 바로 종교였던 거야. 그걸 가스라이팅했고 그걸 가르쳐준 게 뭐라고? 유교였다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시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보셔야 되는데, 저 따라오시면 그 시절에 사대부라는 사람들은 몇 안 되는 글 쓸 줄 알았던 사람들인 거야. 죄다 관직에 나가려고 공부했던 사람들이니까 대가리가 깨져도 유교야. 그럼 유교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야? 그래, 졸린 그 얘기야. 그 졸린 추상적인 얘기를 뭐라고 하니? 관념적 얘기라고 해. 그런데 기생, 요즘은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연예인? 뭐 인스타 인플루언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BJ? 모르겠어. 더 이상 내가 설명할 수는 없어. 누구나 다 아는 이제, 그럼 봐봐. 이 사람들은요, 되게 구체적으로 살아. 충효 모르겠고, 그냥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매 순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고, 매 순간 좋아하는 사람과 그리워하며 살았고, 그런 거야. 그럼 봐봐. 유교보다는 좀 더 현실 세계, 애정 같은 문제, 자신의 현실적인 감정에 충실했겠죠. 이해됐니? 이 사람은 맨날 충, 효, 뭐 가치관, 뭐 정치, 이런 얘기를 했을 거고,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그런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이 작품의 특징을 그렇게 읽어보자는 거고, 그래서 몇 안 되는 기념시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절의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들으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면 관동별곡을 보시게 되면 맨날 임금님에 대한 충성 얘기하는데, 야, 내가 농사 짓고 사는데 뭐 임금님한 충성을 맨날 생각하면 살 일이 뭐겠어? 근데 관료들은 살아남으려면 임금님한테 잘 보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맨날 충성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글을 쓸 줄 알았으니까 맨날 이것만 남아있는 거야. 90%가 그래서 사대부가 쓴 시조야. 10%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가치가 있었고, 사실은 생각해봐라. 관료는 1%도 안 됐어. 99%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10%밖에 안 되지만 얘가 99%의 삶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읽어보자? 이 사람들의 상황을 바탕으로 읽어보자. 이해됐어? 그 얘기가 나오시는 거라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서 대학교를 얘기하신 게 뭐냐? 방금 그 얘기야. 어떤 시대적 배경? 조선이라는 시대적 배경. 철학과 종교는 뭐야? 유교적 가치관이야. 그럼 봐. 지금은 환승연애 하면 돼, 안 돼? 했잖아. 하지만 또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 유교 때문에 아직도 우린 유교니까 좋아.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라고. 그렇게 읽으시라는 거야. 이 작품도. 됐니? 자, 선생님 이거 5초씩 잡아주세요. 자, 필기하시고요. 자, 필기를 쭉 하시고 이제 학교 선생님 필기를 싹 다 정리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자, 정형시조고, 정형시조의 형식적 특징 5번째에다가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3장 6구야. 45자 내외라. 외우세요. 별거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3개가 있고, 자, 그럼 봐봐 얘들아. 6, 9라는 거는 문장 구조가 6개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장 구조라는 건 여기서 정확하게는 주어 서술어 구조야. 주어 서술어 구조. 자, 계속해서 이제 볼게. 두 번째. 음수율.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 얘는 뭐냐면 리듬을 만드는 요소들을 얘기하신 거야. 자, 그래서 우리 문학 개념을 보시면은 리듬을 만드는 거 제가 4가지 얘기했죠. 그게 뭐가 있어? 음수율, 음이율, 음보율, 음성률. 4가지가 있었어. 자, 그래서 여러분 학교 선생님께서 를 설명해 주셨고, 음수율 3, 4조, 4, 4조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음보율. 자, 음보율은 그냥 외우셔야 돼. 왜 외우셔야 되냐면 이게 옛날에는 악보가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악보에 이게 4분의 4박자인지 4분의 3박자인지가 적혀 있었기 때문에 악보를 보면 음보를 아는데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악보가 없으니까. 사실 음보를 내면 안 돼. 근데 그냥 내신에서 갖다 내셔 그냥 때려 외우세요. 아시겠어? 잘 들어. 이런 음보율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정할 수가 없어. 자, 일단 음보율에 대해서 뭐냐면 끄널기 기준이래. 여러분, 끄널기 기준이 뭐지? 띄어쓰기 기준이야. 근데 이게 왜 문제인 줄 알아요? 띄어쓰기 언제 생겼는데? 120년 전에 헐버트가 처음 가져와서 독립신문 쓰면서 그 전까지는 띄어쓰기가 없었어.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다 붙어 있었어요. 알겠니?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서 끊어야 되고 어디서 띄어써야 되는지 결정된 게 120년 전이야. 알 수가 없다니까 사실은. 근데 뭐야? 옛날에는 악보가 있었으니까 악보를 기준으로 이렇게 4단위였구나 라고 끊어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정해진 건 없는데 대체적으로 음이 다냐. 그럼 동작, 기나긴 밤을 한월이 베어내요.
아래 서리서리 너였다. 어른님 오신 날 밤여덟 구비교 표면. 뭐 잘 안 돼. 어쨌든 이렇게 대략적으로 내단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네 번째 학교 선생님이 필기해 주신 건 뭐냐? 아까 얘기했던 저 여기 이 한가위 낙구의 흔적이야. 그래서 종장의 첫 음절, 종장의 첫 어절 뭐였다? 세 글자였다. 여기까지 되셨죠? 필기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자, 정형시조 끝났고 이제 사설시조 같이 시조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하세요. 시조의 종류 몇 가지 있니? 아는 게 아니라니까 얘들아 이게. 니네가 술술 나와야 돼. 왜? 지금 너희 1시간 족보 다 못 풀잖아. 그러니까 내신은요 뒤지게 암기가 된 상태에서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암기가 돼 있어서 얘들아 시조의 종류 몇 가지 있지? 라고 했을 때 정형시조의 사설시조에서 끝나면 안 돼. 학교 선생님이 몇 가지 설명해 줬어? 일단은 사대부 시조나 기녀시조는 불렸고 또 평시조 그 다음에 어시조 그 다음에 사설시조. 좋아. 평시조는 아까 얘기했던 이 3장 6, 9, 45장 내외야. 어시조랑 사설시조는 뭐가 다른데? 봐, 이렇게 술술 나와야 돼. 자, 이제 말로 하지 말고 우리 시험 치는 거는 구술고사가 아니라 서술형고사니까 서술형으로 써봐. 시작. 이 얘기라고. 알겠어? 이 얘기야. 결국 여기에 내가 써주는 게 아니라 니네 손으로 써야 돼. 그런데 일단 니네 손으로 못 쓰니까 내가 대신 써준 거지만 시험장에서는 내가 대신 쳐줄 수가 없으니까 니네 손으로 쓰셔야 돼. 이해됐어? 어시조는 봐봐. 평시조, 사설시조로 점점 길어진 거예요. 뭐가 길어졌을까? 얘는 한 음보 정도 길어졌대. 음보 하나 정도 길어졌대. 얘는 몽창 길어지는 건데 초기에는 종장이 길어져. 나중에는 그냥 죄다 길어져. 학교 선생님은 한 음보 정도 길어졌다, 종장이 길어졌다 정도로 분류해주자. 됐습니까? 됐어? 자, 마지막 7번째 개념인데 문학사적 특성, 문학사적 가치야. 자, 그럼 문학사적 가치로 뭘 설명하면 이거야. 이 부분이 거, 이 부분. 90%나 남아있는 사대부 시조가 아니라 왜 굳이 기녀 시조를 했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옛날에는 글 쓸 줄 아는 몇 안 되는 1%의 사람만이 글을 썼으나 이렇게 누구나 글 쓸 수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뭐다? 무슨 문학? 국민문학의 기틀이다. 이유는 뭐다? 원래는 사대부만 썼던 거를 이제 기녀들도 썼기 때문에. 됐어? 작자층이 넓어졌기 때문에. 필기 정리하십시오. 반복 수다리 하더라. 선생님 수시 잡아주세요. 이거 혼자 지루해서 못해. 수업 시간도 지루해 죽겠는데 혼자 하려면 더 못하겠지. 손으로 바쁘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손이 바빠야 된다. 빨리 필기해라. 안 보인다. 필기한 거. 뭐라고? 7번 뭐라고요? 국민문학. 사대부에서 기녀로 작자층이 확대됐다. 자, 어차피 내신이고 수능이고 뭐고 간에 출제 인력풀이 겹치기 때문에 문제는 ገብ칠 수밖에 없고 문제 퀄리티상 제가 쓰는 DB랑 같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받으신 프린트를 보면 알겠지만 학교 수업에서 다루셨던 학교 선생님께서 출력해 주셔서 나눠드렸던 그 프린터는 우리 출처가 여기야. 그래서 이것만 하나 지금 보여드린 거고, 두 번째 제가 하나 더 나눠드린 건 출제 예측 문항인데 지금 되게 제가 고민 중이에요. 이거를 언제쯤 배포를 할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미리 나눠드려 버리고 학교에서 들고 다니시다가 학교 선생님 봐버리면은 안 내실 거 아니야. 내신 임박해서 드릴 거고 그 전에 공부하셔야 되니까 이거는 우리 여기 학원 오셨을 때 공부하시고 놓고 가세요. 그리고 내신 임박해서는 돌려드릴 거야. 무슨 얘기 알겠어? 공부 제대로 하고 가세요. 내가 장담하는데 내가 이거 최소한 60% 이상은 겹치는 문제들이 나올 거라고 그냥 보였어요. 특히 쓰신 걸 봤을 때 이미 보이시다시피 우리 옛날 교재에 그대로 박혀 있는 거 학습지로 나눠드린 거 보시면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연습을 해가야 되는데 일단 내신 스타일에서 그 다음에 수능형 문제풀이에서 두 가지로 나눠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재민이 아니야. 제발 뭐 안 보인다 이런 소리 하지 마. 이쪽 와서 앉으면 돼.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제발. 니네가 지금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도 아니야. 남자답게. 자, 봅시다. 자, 하나씩 이제 정리해 볼 건데 첫 번째 제가 주석으로 정리해 드리는 거 하나씩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동집달 같은 경우에 원래 원문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 그럼 이 시옷은 뭐냐면 관형격 조사야. 자, 이 관형격 조사는 추후에 상위 시옷이 돼요. 그리고 상위 시옷이 없더라도 상위 시옷 사이 소리로 발음이 났어. 됐어? 그래서 발음은 어떻게 되니? 동지딸, 디귿이 되죠. 쌍디귿이 되죠. 된 소리가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얘가 사이 소리로 남은 현상 때문이야. 그런데 나중에 얘가 빠지기도 하고 남아있기도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래서 이 흔적으로 얘가 뭐가 됐다? 된 소리가 됐다. 그래서 문법 혹시 엮어서 낸다면은 이렇게 통합형으로 엮어서 낼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보시길 바라고. 다시 갑니다. 동짓달의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겠대요.
그리고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시면 밤이어든 구비구비 펴보겠대.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이런 거야, 이제. 지금 보면 알겠지만,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 동일한 밤인데, 이 밤과 이 밤은 다른 밤이야. 자, 동짓달의 기나긴 밤이야. 그리고 어른님이 오신 날의 밤이야. 그럼 당연히 여기는 내가 기다리는 대상이고, 내가 원하는 대상이고,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대상이야. 반면 여기는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은, 자, 두 번째 필기 포인트예요. 똑같은 시간적 배경이 있는데, 앞쪽 밤과 뒤쪽 밤을 대조한 거야.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메타데이터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부정적이고 긍정적이라고 얘기했고 대조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나긴 감은 어떤 밤이야? 님의 부재의 밤이야. 님이 존재하는 밤이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처리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래, 보나마나 여기서 객관식이든 서술형이든 무조건 출제가 되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고. 자, 세 번째 출제 포인트예요. 여기 서리서리랑 구비구비. 이걸 뭐라고 한다? 음성상징어라고 한다. 자, 음성상징어의 종류는 뭐가 있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성어가 있고 의태어가 있어요. 당연히 의성어는 뭐를 흉내내는 거? 소리를 흉내내는 거. 의태어는 뭐를 흉내내는 거? 형태를 흉내내는 거. 됐어, 그러면 자, 판단해 봅시다. 서리서리 구비구비는 의성어야 의태어야. 그걸 판단하셔야 돼. 자, 봐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 돼. 자, 기나긴 밤을 허리를 베었대.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보이니까 허리를 베었죠.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베어냈다, 넣었다가 펴겠다, 서술어를 바탕으로 판단하시면 돼. 자, 그래서 서술어를 바탕으로 여기 앞에 있는 애를 판단해 보시니까 눈에 보이는 거고 만져지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형태. 됐어? 그래서 서술어를 근거로 봤을 때 얘는 눈에 보이는 형태. 그래서 뭐가 됐다? 의태어가 됐다요. 됐니?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음성상징어라는 거는 표현법이에요. 표현법이야. 그러면 이 표현법을 써서 그 표현의 효과도 있을 거야. 자, 그럼 표현법을 쓴 표현의 효과는 뭘까? 선제 나와 있어. 생동감이라고. 자, 생동감이라는 게 있냐? 동의어는 실감이야. 자, 사실은 이게 동요가 될 수가 없는데 일단은 내신이나 문제에서 동요로 쓰고 있으니까 쓸게요. 자, 생동, 살아서 움직이는 느낌이라는 거야. 여기의 생동과 여기의 실감이 약간은 다른데 다시 한번 얘기한다. 여기서 이를 생동감이라고 한다면 실감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아. 자, 생동감도 두 가지 측면이 있어. 실감 난다의 생동감이 있고 진짜로 살아 움직인다의 생동감이 있어. 자, 그래서 두 개를 경우에 따라 구분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실감의 생동감이다라고 정리하셔야 돼요. 되셨습니까? 필기 정리하십시오. 선생님 여기 다시 계속 잡고 계시면 됩니다. 자, 10초 드립니다. 빨리 필기하십시오. 뭔 소리야? 문 닫아줘. 상간물의 주관적 변형이라는 어휘를 쓰셨거든. 좀 어려운 어휘지만 설명을 해볼게요. 다시. 객관적 상간물의 주관적 변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또는 객관적 대상이야. 자, 그럼 이제 객관적 대상이라고 하면 여기서 뭐냐? 자, 이게 이제 문학적으로 되게 가치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녀가사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부분이야. 지금 밤이라는 건 얘들아 추상적인 거죠. 이 추상적인 것을 어떻게 배워낸다니까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것으로 표현한 거야. 자, 그리고 봐봐. 내가 혼자 있는 밤은 나한테 무의미한 밤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긴 밤을 어떻게 하겠대? 저축을 하겠대. 저축을 해놨다가 이날 쓰겠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측면이냐? 밤이라는 객관적인 대상을,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어떻게? 배워내는 존재로. 접어서 저장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그리고 필요할 때 펼쳐내는 대상으로. 이해되죠? 무슨 얘기겠지? 그러니까 밤이라는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비유 묘사했다는 게 되게 참신한 표현이어서 당연히 출제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봐봐. 밤이라는 건 뭐냐? 추상적이고 객관적인 대상이지. 이걸 내 나름대로 표현했지. 그래, 객관적인 대상을 주관적으로 표현했으니까 객관적인 것을 주관적으로 표현했고, 주관적으로 어떻게 표현했어? 변화해서 사용했으니까 주관적 변용이라는 표현이 쓰는 거야.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변화시켜 활용, 사용했으니까 변용이라는 표현이 쓰인 거라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5초 잡아주시고 저쪽도 5초 끊어서 잡아주시면 쭉쭉 잡아주시면 영상 끊지 말고 잡아주시면 되고 학교 선생님께서 필기해주신 내용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들 추상적 개념의 시간을 구체적 3을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했다 이 부분이 이 시조의 백미였기 때문에 문학사에도 가치가 높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출제가 됐고 있었던 거고요. 자, 필기 정리되셨으면은 저 따라오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 이제 학교 내신 필기 선생님께서 22학년도 EBS 충북강의 출처 밝혀주셨네요. 이렇게 연결돼서 출제되시는 것들 당연히 다 보셔야 되는 거고 거기 보시면은 가나다 작품이 있는데 여기도 봐봐. 나에서 임평대군이 쓴 작품에 서리법 같은 거 정리하셨지.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150페이지로 받은 프린트로 보셔도 되고 학교 내신 프린트로 정리하셔도 되는데 이 황진이 임평대군 김천택 작품의 내신 필기에서 잘 들어 표현법 싹 찾아 정리해. 서리법 말고도 많아. 싹 찾아 정리하세요. 표현법, 뭐 서리법, 대화체, 객관적 상담을, 감정이입, 뭐든 좋으니까 싹 다 찾아 정리하세요. 시작. 자, 여기 봅시다, 여러분. 일단은 출제 예측되는 것들부터 좀 정리해 볼게.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인데, 얘들아, 지금 봐봐.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정리할 거는요, 반복이야. 어떤 반복이냐? AA, BA 반복이야. 창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 됐어? 그 AA, BA 반복 구조야. 이런 건 당연히 읽으셔야 돼. 자, 두 번째 보세요. 창을 내고자, 목적어 서술어지. 창을 내고자, 목적어 서술어지. 이내 가슴에 부사어, 목적어 서술어지. 됐어? 자,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하지? 자, 문장 구조 반복이야. 문장 구조를 뭐라고 한다? 통사 구조라고 하고 반복이라고 하는데, 자, 질문. 유사한 거야, 동일한 거야, 둘 다 돼. 둘 다 돼. 왜 둘 다 되냐면, 잘 봐. 동일한 통사 구조는 어떤 애들이 동일해요? 얘가 동일하고, 맞지? 유사한 애들은 뭐가 유사해? 얘가 부사어가 있지만 목적어 서술어 또 유사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유사한 애들이고 주황색은 동일한 애들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세 번째.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면 문장 구조가 반복됐냐? 창 낸다 뭐가 반복됐어? 동일 시어의 반복도 있어요. 알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 당연히 다 찾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봐. 창을 낸다라고 하면 되는데 뭐 했어 지금? 내고자라고 했지. 내겠다라고 했지. 뭘 밝히고 있어? 의지를 밝히고 있어. 네 번째. 의지를 어떻게 밝혔어? 어조 변화를 통해서 의지를 밝혔어. 됐어? 자, 창을 내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내고자라고 어조 변화를 통해서 의지를 표현하고 있고, 얘들아, 이렇게 어조 변화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걸 무슨 법이라고 그런다? 영탄법이라고 한다요. 왜 영탄법인지 또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어조 변화가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5번. 자, 어조 변화가 왜 100% 영탄법이냐면 영탄법의 정의를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 표현법은 크게 두 가지를 체계로 정의할 수가 있어. 어떤 내용이 오느냐고 어떤 형식을 쓰느냐야. 자, 첫 번째 어떤 내용이 오냐? 영탄, 감탄이 있으면 돼요. 자, 감탄이라는 건 동요가 뭐냐? 감정 표출이야. 자, 그래서 문법에서도 감탄문이 뭐야? 감정 표출하는 문장을 전부 다 감탄문이라고 해. 됐어?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의 표현을 쓰는 거냐? 첫 번째, 당연히 감탄사 써주시면 돼. 두 번째는 이런 감정 표출하는 역할을 하는 애들은 전부 다 어미들이에요. 그러면 어미라는 거는 뭐로 드러난다? 어조로 드러난다. 어조. 자, 그럼 어미의 종류는 문법적으로 배우셨지? 오늘 문법 수업은 좀 이따 할 거니까 그때 자세히 정리하고. 됐어? 그래서 어미를 통해서 표현하거나 감탄사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전부 다 영탄법이야. 그래서 당연히 이 맥락에서 영탄법 안에 속하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서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조 변화들이 있으면은 전부 다 영탄법으로 봅니다. 왜? 어조 변화를 쓴 이유가 뭐겠어? 서정 장르이기 때문에 서정 장르라는 건 감정 표출이 목적이잖아. 그럼 감정 표출이 목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감정 표출 목적으로 어조 변화가 있으니까 당연히 전부 다 영탄법에 속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필기 정리해 놓으시고 선생님 여기 5초 잡아주신 다음에 저기 흰색 끝선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싹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봐봐. 고무장지, 세장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고, 수돌고기, 배목걸쇠 등등등등인데 봐봐. 장지 반복돼 있지. 저기 반복돼 있죠. 그럼 봐. 반복은 반복인데 바뀌었지. 바뀌는 걸 뭐라고 해? 변주야. 그래서 여섯 번째. 반복, 변주, 연달아 했으니까 연재라고 한다. 물론 이걸 디테일하게 구분하시는 선생님도 있으나 그건 내신 가서 그때 하시고 일단 일반적으로 이쯤 정리가 됩니다. 또 여기 내고자 뭐가 쓰였어? 서리법 아니고 영탄법 쓰였다고. 서리법 아니야 이거는. 이따가 하 답답할 때면 여다저 볼까 하노라 이것도 뭐겠어? 영탄법이야. 영탄 계속 쓰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계속해서 본다. 이따 강. 봐. 종장의 첫 세 글자. 이거 뭐라고? 이게 향가의 낙구의 흔적이라고.
종장의 첫 세 글자로 시작하는 이 부분. 됐니? 그 최소한 이렇게 10개 이상이 항상 나와 있어요. 자, 하나 더. 여기 뚱딱이라는 걸 볼게. 뚱딱. 뭘 흉내냈어? 소리 흉내. 무슨 성? 의성. 무슨 상징어? 음성 상징어. 자, 하나 더 볼까? 화자가 드러나 있니? 안 드러나 있니? 드러나 있죠. 이네. 1인칭 대명사 드러나 있다고. 됐어? 이 지시어 네까지. 됐니? 또 6번째, 7번째, 8번째 뭐가 드러나 있어?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습니다. 됐니? 자, 질문. 그러면 청자 있니? 없죠. 그러면 질문. 대화체니? 아니. 모르겠죠. 판단하지 마세요, 이거. 됐어? 이걸 대화체라고 주장하시는 선생님도 타당한 이유가 있고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선생님도 타당한 이유가 있어. 내신 필기 안 하면 그때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얘는 외부 지문 나올 것 같거든. 자, 봐. 대화체라는 거는 대화보다 폭이 넓어. 그럼 대화체는 어떤 경우 대화체라고 하냐? 대화의 특성이 있으면 돼. 그럼 대화의 특성이란 게 뭐냐? 대화의 의도야. 대화의 의도라는 게 뭐야? 한마디로 소통 의도가 있으면 돼. 그럼 이 사람 소통 의도가 있냐는 거야. 봐. 혼자 얘기하면 되지. 굳이 감정 표출하는 거는 혼잣말의 의도도 있겠으나 이런 영탄법들이 쓰인 걸 보면 전부 다 뭐가 있다? 의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대하체로 본다면 그런 의도예요. 됐죠? 여기까지. 자, 반면에 다작품 같은 경우에는 댁들아라고 뭐가 있니? 첫 번째부터 청자를 때려박아 놨지. 두 번째, 댁들아, 댁들이라고 부른 거 자체가 뭐야? 영탄법 아니라 부른 거 무슨 법이라고 하지? 돈호법이라고 해. 동단지 사세요 라고 했어. 자, 봐봐. 사오. 내가 사는 거야? 너가 사는 거야? 같이 사는 거야? 너가 사는 거야. 너가 행동을 촉구하는 걸 문법에서 무슨 종교 표현이라고 그러지? 명령의 종교 표현이야. 그래서 여기는 명령법이 쓰였어. 됐니? 댁들아 종단시 사오 라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하냐? 저 장수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체야? 그러면 여기는 확실한 대화체야. 그러니까 봐봐. 아까랑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는 화자청자가 아예 명백하게 세팅이 되면서 명백한 대화체지만 나 같은 경우 명백한 대화체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런 걸 좋아하시는 거야. 여기는 대화가 아니야. 여기는 대화다. 이런 걸 당연히 내시려고 하겠지. 내신대로. 아시겠어? 이런 것도 분석해보고 그러면서 뭐래? 댁들아 동단지에 사오. 저 장수야. 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사자. 해서 쭉 봤더니 외골, 밖에는 뼈고 내 육 안에는 고기가 있고 양목, 눈이 2개고 눈이 2개가 상청, 하늘 향해 떠있고 전행, 후행 득득득 봤더니 야 결국에 무슨 얘기야? 꽃게 그 꽃게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니?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해됐어? 그럼 봐. 차라리 뭐라고? 이상한 개소리 하지 말고 개젖이라고 하라고 뭐 하고 있다? 5번째, 비판하고 있다. 과장에 대한 비판이야.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외골, 내육 등등등등 전부 다 뭐 하고 있어? 얘를 묘사하는 어기를 나열했죠. 연세했죠. 외양에 대한 묘사를 했죠. 그래서 6번째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 동연일이 뭐냐? 동난지, 개젖이 다 똑같은 얘기들이야. 됐죠?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봐봐. 이제 우리 가작품은 교과서 작품으로 내신 작품으로 정리를 해갖고 나바에서도 내신에서 출제될 수 있는 모든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내신 대비라서 이렇게 한 거고요. 내신 대비 아니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자, 그럼 봐.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 자, 이렇게 인격을 부여했다. 무슨 법? 의인법이고 의인법을 하는 순간 100% 대화체인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인격 부여했다. 의인법이고 대화의 상대가 있냐인데 공통점이라고 물어봤잖아. 잘 모르겠어요. 2번 선지 볼게. 음성상징어 있냐야. 자, 일단 가 있었죠? 다도 있었죠? 자, 음성상징어 활용하면 생동감은 여기서 뭐라고? 실감이라고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었고 그럼 실감 당연히 괜찮아. 그러면 우리는 나에서 음성상징어를 찾으러 다시 돌아가시면 돼. 나에서 음성상징어 있니? 있었잖아. 어디에? 뚝딱 있었잖아. 뚝딱. 좋아. 다에서도 음성상징어 있었니? 으스스 여기 있네. 됐니? 요런 거 놓치지 말라는 거야. 다시 한번 여기도 음성상징어 정도 치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전형적인 내신 유형이야. 개념을 가지고 문제가 풀리는. 여기까지 되셨죠? 이런 거 찾아서 꼼꼼하게 정리하시라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 할 수 있다가 50분 안에 할 수 있다는 다른 거야. 할 수 있다와 시험 상황에 할 수 있다는 다른 거야. 여러분 시험 상황에서 해야 되고 누구나 공부를 뒤지게 빡세게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5번, 10번 반복하시라고. 자꾸 수능으로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도망간 곳에 여러분의 좀 얘기하면 알아먹었으니까 좀 얘기한다. 자,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움 없으니까 넘어가서 2번 문제 볼게. 동짓달 기다리기만 님이 부자는 상황이다. 외로움을 느끼는 심각이다. 봐봐.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 따라오세요. 아까 얘기했지. 그래. 낸다니까 이렇게. 어떻게? 밤에 대해서 낸다고 이렇게. 이해했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흰색 글씨를 바탕으로 검정색, 파란색, 녹색 등등으로 메타데이터 처리를 했고 처리한 거 바탕으로 중요한 내용 당연히 물어볼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워딩을 잡아보자면 상황에 대한 파악을 하셔야 되고 화자의 정서에 대한 파악을 하셔야 돼. 상황에 따라서 화자의 반응이 나오고 화자의 반응은 외로움이라는 정서야.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 역시 중요한 정보 세팅으로 됐고 2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 추상적 개념이 여기서 뭐를 추상적 개념이라고 하는 거지? 밤이 추상적 개념이잖아. 시간이라는 건 추상적 개념이잖아. 그럼 시간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뭐로 표현했어? 배워낼 수 있는 구체적 사물이라고 표현한 거잖아, 지금. 이게 뭐였다고? 저 따라오세요. 이게 뭐였다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객관적 대상을 주관적으로 변형했던 이 부분이야. 이해됐니? 이 부분이 저기에 저렇게 선지로 구성돼서 나온 거라고. 됐어? 이게 참신한 표현이기 때문에 문학사적 가치도 높고 항상 여러분이 내신 단골로 다루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연히 2번 괜찮고요. 3번 볼게. 춘풍 이불은 님에게 보내려는 게 아니라 맞지? 정답은 3번 내시겠고요. 4번.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하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소망을 드러낸다. 왜? 마음을 창에 낼 수는 없으니까. 자, 옆에다 써. 불가능한 상황 설정, 소망 드러낸다. 이런 게 전형적 표현이라고 하세요. 이런 게 많아. 죽어서 범납이 되어서 님 곁에 가고 싶다.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 소망 드러내는 거잖아. 화자의 감정, 정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 자, 그 다음에 여다조 볼까 하노라. 맞죠? 화자의 심적 고통, 문제 상황 어떻게 해결하는 거야? 창을 내서 열어서 해결하겠다는 거야. 됐니? 그럼 봐봐. 창의 기능은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문제 해결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 써놔. 문제 해결 수단. 자, 그런데 봐. 내가 왜 답답해?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니까. 꽉 닫혀 있으니까. 문을 열겠다는 무슨 얘기야? 매개어가 된다. 매개체가 된다는 거야. 창이. 창을 통해서 소통하겠다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지금 반복해. 아는 거랑 손으로 쓰는 건 달라. 아는 거랑 실전 가가지고 서술형 쓰는 건 달라. 지금 써놓으시면 나중에 고생 덜 하셔도 돼. 자, 3번 문제 봅니다. 조선후기에 등장한 사설 시절 주민단 평민들이 봐.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이죠. 뭐가 확대가 됐다? 창작 계층이 확대가 됐다야. 여러분, 이게 인출될까 말까 하면 시험장에 틀리는 거야.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바로 인출이 돼서 바로 쓰셔야 돼. 학교 선생님 필기로. 왜? 그거 그대로 뭐가 나오니까? 서술형 워딩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를 대가리 깨진 다음에 겪지 말고 지금 대가리 깨져서 겪고 시험장에서 깔끔하게 맞춰내십시오. 되셨지? 자, 그리고 봐. 원래는 누가 썼어? 사대부가 썼지. 사대부는 어떤 주제를 썼어? 관념적 주제를 썼지. 그거를 기녀가사로 가면서 어떻게 쓰게 된 거야? 생활의 실상으로 썼다 그랬고 사실적으로 썼다 그랬지. 이해됐어? 이게 학교 선생님 필기가 그대로 여기서 나오기도 했고 됐죠? 이게 주제야. 그 다음에 또 봐. 평시조, 사설시조. 자, 중간에 무슨 시조가 들어가? 항상 정리하시라고. 자,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필기해 주신 평시조의 특징을 니네가 적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어시조의 특징을 니네가 적으셔야 되고, 세 번째는 사설시조의 특징을 니네가 적으셔야 돼. 아시겠어? 이미 수업 필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외워서 적으라고. 니네 손으로.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봐, 이제. 보기를 참고해서 가가 아니라 나에서의 웃음 유발이라고, 이제. 그럼 나에서 어떤 웃음 유발이 된 거냐? 봐. 전혀 왜 웃긴지 모르겠어요. 왜 웃긴지 모르겠어, 이게. 그런데 왜 웃긴 거냐? 이런 거야. 예를 들면 허거집 춤을 춰봐. 맨날 반복이야. 허거집 춤. 하이드아라 뭔가 뭐 있잖아요. 보여줘야 되냐 혹시? 알면서 또. 자, 그럼 봐 여러분. 뭐가 웃음 포인트 중에 하나는 거냐면 첫 번째, 반복이 웃음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언어 유희가 웃음 유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 있냐? 뭐라고 검색해야 돼? 나도 까먹었어. 하이디라고. 하이디라고 춤. 그럼 이게요, 왜 웃긴지 생각을 해보면 나도 모르겠어. 근데 분석을 한 거야. 학자들은 할 일이 없어. 모르겠다, 씨. 자, 그럼 봅시다. 나에서 웃음 유발 표현. 다 실수가 있을까? 그런 거 없어. 답답해서 마음 표현하고 싶다는 거야. 실수 없고요. 두 번째, 실수 어리석다 동의어로 보일 수 있는데 어리석다도 모르겠어. 봐, 재밌는 말은 뭐야 여기서? 언어 유희가 맞아요. 뚱딱 뚱딱 좋아. 뚱딱 뭐야? 음성 상징을 하고. 그래서 3번 선지 될 수 있겠고. 자, 4번 선지 봐. 우스꽝스럽게 몽개가 하고 있냐고요? 익살스럽게냐고. 이해됐지? 정답 몇 번이야 그러면? 3번 또는 5번이야. 왜? 봐. 수다스럽게 소재 나열하고 있잖아. 반복도 웃음 유발이 될 수가 있어. 상황을 과장했냐? 일살스럽냐? 자, 그러면 3번, 5번 중에 판단하셔야 돼. 자, 여러분 나름대로 3번 또는 5번을 푸셨을 거고 정답의 근거를 여기다가 적으세요. 추억의 풀이 과정처럼 쓰시라고. 자, 4번 문제 본다. 그럼 봐. 이제 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눠 놓으신 거야. 그러면 가 화자가 뭐라고 했어? 동난지사라 그랬지. 그래서 야, 장수야 뭐냐라고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대답을 했더니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 비판했지. 무슨 개소리냐고. 그냥 개접한다고 하시면 되지. 됐어? 그럼 봐봐.
가에서 뭐 한 거야? 동난지 결국 개젖이야. 뭐 했어? 알아듣기 어려운 말로 상대방의 관심을 끈다.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니? 어그로 끌었다 그러지. 나에서 상대방의 말을 듣고 무슨 얘기라고 묻고 있잖아. 물음표 Q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 비판하고 있고. 자, 그럼 봐라. 동일시와 반복의 의도가 공감 표시냐고. 비판인데. 됐어? 정답 5번 같지? 자, 역시 근거 똑바로 서. 됐니? 답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똑같은 문제 당연히 내신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변형해버리시면 헷갈릴 거니까 답인 이유까지 지금 적어. 자, 이거는 개념 정리하는 건데 여러분 학교에서 부교재의 지금 이 형태를 되게 중요하게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 형태는 학교 문법에서도 약간 가볍게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학교에서는 자세히 가르치고 있어서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형태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단어의 형태가 달리 나타난다는 거야. 단어의 형태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면 단어 형태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야.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역시나 발음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의미 때문이야. 발음에 관련된 단어는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의문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의문이라고 쓰시면 되고 여기는 의미는 형태야. 그래서 의문론적 이형태라고 하고요. 형태론적 이형태라고 해. 다시 한번 얘기한다. 발음 때문에 이 형태가 나타나면 의문론적 이 형태고요. 의미 때문에 이 형태가 나타나면 의미론적 이 형태로 가는 거야. 형태론적 이 형태로 가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학교 선생님께서 이걸 필기해 주셨는데 어떤 학생이 일단 안 가져온 애들이 절반, 가져온 애들 중에 필기가 없는 애들이 절반, 가져온 애들 중에 필기가 있는데 넘어간 애들이 절반, 질문한 애들이 절반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 차이가 정확하게 절반 5등급, 1, 2, 3, 4등급 중에 3등급, 2등급, 1등급을 변별하는 거야. 장담하는데 너희 전교생 중에 이거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애는 한 명도 없어. 왜냐면 배울 수가 없어. 학교에서 다뤘기 때문에 지금 가르쳐야 되는 거고 배워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거는 사실은 학교 문법 시험 범위를 넘어. 전공 지식이야. 근데 여러분 갖다 냈지? 니네가 고1인데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줄 때 똑바로 정리를 하시라고. 이런 게 하나하나 최상위권의 격차야.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당부 말씀드리는데 제발 필기 열심히 해오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모르는 거 있으면 다 질문하셔야 돼. 내가 여러분이 어디까지 알고 모르는지는 모르고요. 사실은 이미 다 알게끔 가르쳐놨는데 이게 문제는 여러분 공부 체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흘려. 그건 알아서 반복해서 다 드시고요. 닫다 보면은 새는 포인트가 보여. 그 새는 포인트는 내가 같이 메워드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형태라는 거는 형태가 달라지는 거, 단어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야. 그런데 여기의 형태와 여기의 형태는 달라. 여기는 의미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말 그대로 생긴 모양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또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냐? 발음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고 의미 때문에 나타나기도 한다. 발음 때문에 형태가 달라지는 걸 의문론적 이 형태, 의미 때문에 형태가 달라지는 걸 형태론적 이 형태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퀴즈. 얘는 뭘까 도대체? 자, 얘가 이 형태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앗엇을 얘기하는 거야. 자, 앗엇 뭐니 얘가? 뭐야 얘가? 자, 밥 먹었다. 뭐야? 엇은 여기서 어미요. 어떤 어미? 말 끝에 오는 어미야? 말 끝 어미, 즉 어말 어미 앞에 오는 어미야. 그래, 선 어말 어미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개념은 싹 다 정리가 되는데 때려 외우면은 못 쓴다. 암기는 기본이야. 이해까지야. 선 어말 어미야. 선 어말 어미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어. 1번 뭐니? 시제. 2번 뭐니? 높임. 3번 뭐니? 추측. 그래서 시즈의 겟과 추측의 겟을 구분하라는 문제도 나오는데 너무 장황해지니까 이쯤 정리한다. 자, 됐죠? 그러면 시제 선어만 어미 앗엇이 형태가 다르잖아. 하나는 아가 붙고 하나는 어가 붙지. 왜 그러냐는 거야. 왜 그러냐고. 자, 그래. 그 모음 좋아하는 그런 애들아, 의미 때문이야? 발음 때문이야? 발음이지.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서 이걸 모음 조화라고 적어주신 거고, 자, 말 나온 김에 모음 조화 표 한번 써볼까요? 다 배웠다고. 빨리 써. 빨리 써. 얘들아, 너희는 구술고사 치는 애들이 아니야. 서술형 지필고사를 치지. 손으로 쓰셔야 된다니까. 자, 그래서 모음 조화 표는 어떻게 되니? 천지인이라고. 됐어? 하늘 천. 그래서 천체는 점으로 표현했다. 지는 땅, 짝대기, 인은 사람, 인, 서 있다. 됐어? 그래서 천이 양성 모음, 지가 음성 모음, 인이 중성 모음인데 중성 모음, 음성 모음 헷갈리시면 너희 선생님 이런 거 좋아하잖아. 양음, 중성 모음. 자, 그럼 봐. 마이너스 음성 모음 외우자고요. 중성 모음 여기 외우자고. 말도 안 되지만. 됐어? 그러면 헷갈릴 일이 없죠, 이제. 정리해서 양성 모음 이렇게, 음성 모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셨죠. 됐니? 양성 모음 결이니까 아가 올 것이고, 음성 모음 결이 왔으니까 어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오가 올 것이고, 우가 올 것이고.
됐니?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면 되겠다. 야. 자, 그러면 원래 뭐였다는 거야? 오르앗다는 거야. 자, 됐어. 잡아. 지금 뭐냐면 앗엇이 이 형태야. 얘가 왜 앗이었냐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뭐가 왔다? 여기 앞에 양성 모음이 왔다. 그러니까 얘도 양성 모음의 모음조합 때문에 왔다. 이해되셨습니까? 요걸 선생님께 설명하셨고 여기서 도대체 얘가 뭐냐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내용을 한 덩어리로 알고 계셔야 처리가 되는 내용이어서 제가 덩어리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